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도 명상마을 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즘에 명상이 아주 대세입니다.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이 명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돌아가시기 전에 명상에 아주 심취를 해서 사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요.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느끼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해답을 찾는 그 과정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모든 행위를 저는 명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의식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자기의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뭐 그런 거를 한 번씩은 좀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외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취업이 안 된다. 그럴 적에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스펙을 더 쌓는다든지 이런 것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하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노력이고요. 그런데 자신의 또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자기를 통찰하는 그러한 과정이지요. 그것이 명상이 아니겠는가. 불교에서 보게 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문제이기도 한 것을 자각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뜻은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세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석가모니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고통 속에 있더라라는 거지요. 벌써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아기도 큰 고통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사람은 살면서 늙게 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병이 들면 당연히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석가모니께서는 이것을 자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지요. 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 바로 세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세상 속에 하나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의학을 공부한다든지 약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늘린다든지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력 또한 숭고한 노력이고 그 노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현대 문명이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식으로 명상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통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이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명자는 어두울 명자, 밤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어두울 명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밝다 어둡다 하는 가시광선적인 그런 이러한 물리적 세계에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시면이라고 하지요. 자신의 내면, 자신의 내면의 그 깊은 곳, 그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상자는 바로 생각할 상자입니다. 우리가 이 한문을 보게 되면은 생각을 뜻하는 글자가 참 많이 있는데요. 뭐 생각 상자도 있고 명상할 때 상자처럼 생각 사자도 있고 생각 념자도 있습니다. 자, 바로 생각의 종류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사색한다. 그 말도 좋습니다. 또 옛날에 유교에서는 이 궁구한다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궁구한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외적으로 하는 그 노력과 더불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생각한다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어떠한 그런 지점까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 지점까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내가 해결을 했다기보다는 어떠한 선물처럼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또는 어떤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능하고요. 바로 그러한 행위를 명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명상 그러면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하는 그런 형태를 또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명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지요. 어떤 요가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 가부좌 자세를 하고 또 우리가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앉아 있는 자세, 그러한 가부좌 자세를 우리가 보통 명상의 대표적인 자세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명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은 걷는다라는 뜻이죠. 주는 달린다. 좌는 앉을 좌, 와는 누울 와. 그래서 행주좌와는 걷고 뛰고 앉고 눕고, 걷거나 뛰거나 앉거나 눕거나, 어묵 동정. 어는 말을 하는 상태, 묵은 침묵하는 상태, 동은 움직이는 상태, 정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또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 같이 세계적인 선수가 있죠. 근데 그 선수도 타고난 자질은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배구를 잘하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했다는 거지요. 그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때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같은 것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명상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몇 번 해보고 저는 도저히 잡념이 많아서 이 명상은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것은 마치 처음에 공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받아보고 저는 이 배구는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물론 타고난 자질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제 업이 전생에 이렇게 명상을 계속 해왔다든지 어떤 수행을 해왔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생에 좀 가산점이 있겠지요. 우리가 외부 활동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성찰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찰이 부족하면 사람은 익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지요.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나이만 먹는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성숙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애어른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저 사람의 내면이 성숙했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외적인 활동 이외에도 자신의 내면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어떤 무언가를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또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와서 심리학하고도 굉장히 통하는 바가 많고요. 또 정신의학하고도 통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세상이 발달하면서 요즘에 나오는 뇌과학, 이 뇌과학도 아주 이 명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뇌과학으로 우리가 뇌파를 분석을 해 봤을 때 우리가 표면의식, 외부의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내부의식에 해당되는 뇌파가 있고요. 저 무의식에 가까운 그런 뇌파가 있는 것을 뭐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는 이 외부의식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 베타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내부의식과 무의식에 해당하는 세타파라든지 알파파라든지 이런 이 뇌파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의 세계가 현대의 심리학, 정신의학, 뇌과학과 만나서 또 다양한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계적인 또 이런 명상가들 중에는 의사들도 있고 이런 과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의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창의성은 외부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무의식에서부터 발현이 되고 또 내부의식에서부터 발현이 돼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요. 일찌감치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같은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명상을 장려를 하고 있고 또 명상실을 따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과학화되고 그러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명상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명상은 뭐 대표적으로 불교 명상이 있고요. 우리가 참선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참선이라고 불렸었는데 이 참선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참구하다 할 때 그 참자에다가 선자는 고요할 선자입니다. 고요함을 참구한다 라는 거지요. 내부의식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 그 고요함의 세계로 이렇게 쭉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들어갈 때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풀고자 하는 의문인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화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두 하나를 붙들고 그 고요한 세계 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불교 명상도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 이쪽에는 이제 참선 쪽으로 발전을 했고 남방불교라 그러지요. 옛날에는 소승불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은 쓰지 않고
남방불교 계통에서 세계화시킨 불교 명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 명상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그런 또 명상법도 있고, 그래서 불교 명상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불교 명상이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것만 명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연부를 한다든지 그것도 명상입니다. 명상이라는 게 과거에는 종교하고 굉장히 밀접했고요. 그러면 불교만 그런 것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천주교에도 분명히 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엄연한 명상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 외부 세계에서 만나지 않죠.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서 만납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아주 기도가 많고 뭐 통성기도도 하고, 그것도 저는 명상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 와서 뭐 인도, 힌두교 계통의 그런 명상법도 많이 있고요. 서양에는, 저도 과거에는 서양에는 그런 것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서양 사람들이 이런 어떤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좀 녹아들어서 아주 현대적이고 그런 명쾌한 이런 명상법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고유한 명상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학이라고 선도 명상법이 단군 조선 또 뭐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때부터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내려오는 선가 계통의 명상 수행법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명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과학이라든지 또 심리학, 또 정신과학, 이런 것들을 이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콜라보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대중적으로 되고 더 발전을 하려면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명상이 점점 보편화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명상의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명상하면은 또 연상되는 것이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힐링이라는 단어지요. 힐링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이제 명상을 영어로다가 번역했을 적에 메디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메디테이트라는 말이 치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치유하다, 치료하다. 바로 힐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참 상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은 상처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지요. 과거에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얼마나 한이 많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꾹꾹 억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살았겠지요. 다만 이제 현대에 와서 이 세상이 다 밝아지는 세상이고 문명화된, 과학화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뭐 화병이다, 한이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거는 우울증이었구나, 이것은 트라우마였구나,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 나는 이런 우울증이 있고 또 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치유하는 뭐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울증 같은 것도 뭐 병원에 가면은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정신과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저한테 오신 분들도 우울증에 있었던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심하신 분 중에는 뭐 환각 증세 이렇게 있었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어지간하면 약은 이제 의사하고 물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줄여 나가서 끊는 방향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몸을 많이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산책을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가벼운 등산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뭐 요가를 한다든지 기체조를 한다든지 하면서 자꾸만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좀 움직여라. 예. 그리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제 바로 명상이지요. 내면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을 썼을 때 훨씬 그 좋아지고 의사와의 상담하에 그 약을 다 끊고 이렇게 되는 모습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뭐 이 세상에 제가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내면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극복했을 때 그 사람이 훨씬 단단해지고 그 사람이 훨씬 성숙해지는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일방적으로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분명히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도움을 저 스스로도 받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함께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우리 소도 명상마을 TV에 오셔서 함께 명상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